엄청나게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네. 사실로 드러났다. 이거 지금 아직도 뭐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이게 공수처가 그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신청했다 기각당했지. 그러니까 서부지법 간 거지. 영장 쇼핑한 네. 거지. 그런 의혹을 사실 계속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공수처는 우리는 윤 대통령 영장을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친 적 없어요라고 했고,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장 앞서서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도 저렇게까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? 네. 그런데도 계속 제보를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주 말에 네. 압수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게 맞는 거로 밝혀졌어요. 네. 결국은 영장 쇼핑 의혹도 사실이었던 거고 공수처가 사실 거짓말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사단이 난 게 예.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하고 발부되면서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이게 적법한 기관이냐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내란 외환죄 말고는 되질 않는 건데 예. 그럼 내란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. 예. 그럼 거기에서 적법하게 이 내란죄 혐의를 갖고 수사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는 기관이 했느냐의 문제인데 공수처는 사실은 약간 짜장을 판다고 이야기해놓고 와서 보니까 짜장 짬뽕을 섞어 가서 짜장면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한 거예요. 예,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이게 공수처는 직권남용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란 혐의가 있어서 체포를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그건 꼬리를 타고 들어갔더니 그렇죠. 몸통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예. 또 물론 대통령도 거기에 체포영 그동안에 이제 국수본에서부터도 소환에 불응했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.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라고 하는 그 문제 많던 기관이 그때 마침 뭐 그 대통령 계엄에 실패한 다음에 계엄 이후에는 검찰, 군검찰, 그다음에 공수처, 그다음에 국수본 서로 경쟁적으로 달라들었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어떻게든 예, 이제 예, 성과를 내려고 예.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체포영장 아니죠 압수수색영장, 통신영장도 아마 그 와중에 막 청구를 한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엇갈려서 막 그런 건데 공수처가 어쨌든 그 상황에 옮겨 타면서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애매하니까 그래 공수처에 다 몰아줍시다 하면서 입찰해 버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공수처 갖고 오라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찰해버리니까 만든 옛날에 예. 강제로 만든 법에 따르면 공수처 갖고 오라면 다 넘겨주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예. 민주당이. 그러니까 처음에 적법한 기관인지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의 청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중앙지법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리이고 원칙인데 서부지법에 했다는 것이 그때도 의심스러운데 이제 보니까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었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기각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.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영장 쇼핑이 나오는 거고 예. 그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그 국민이 무리하게 몇백 명씩 달라붙어서 몸싸움하면서 결국 체포가 집행된 거 아니겠어요?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사단이 난 거죠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나서 헌재에 와 보니 헌재 왔더니 또 이러저러한 절차와 과정과 또 편향과 또 뭐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거리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. 맞습니다. 이런 예.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 보면 내란 수사권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지난 정부에서 뭐 이상하게 비틀고 막 그렇죠. 게리맨더링 하듯이 하는 수사권 조정. 그 어떻게 보면 검찰 힘 빼려고 맞습니다. 검찰이 자기네 검찰에 딱 예. 했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상하게 수사권을 막 비틀고 막 옥죄어 놓고 막 게리맨더링 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. 내란은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수사해서 그다음에 검찰에 영장 신청하고 되는 거예요. 예. 검찰의 지휘 내지는 뭐 검찰하고 수사 협조해서 검찰에 기소하게 잘 넘겨주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부터 그렇게 쭉 그렇게 수사를 해왔잖아요. 해왔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갑자기 검찰은 공수처가 끼어들었지. 이상을 껴놓은 이상한 법칙이 때문에 꼬인 데다가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는데 야 검찰하면 대통령 고향인데 싫어 친정인데 싫어 야 공수처 너희가 좀 하면 어때? 라는 취지로 아마 이 신호를 줬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요. 공수처가 다 갖고 와. 정말 제가 이 비유를 공수처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축구를 치면 진짜 저 공수처는 조기 축구의 수준인 거예요. 그럼요. 수사력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지금 그럼요. 갑자기 예.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진출했는데 내가 나간다고 야 국가대표 나가지 마 청소년 대표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하고 조기 축구 선수가 나가니까 그게 안 됐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 실력도 안 되지만 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는 게 사실은 뭐 법조계의 해석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사단이 나고 뭐 난리가 정말 이 뭐 경음과 소음과 막 비틀린
음향을 낸 건데 후과를 낸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뭐 공수처 신설이고 이게 다 이제 문재인 때 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힘 빼기가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마치 검찰만 힘을 빼서 이걸 분산시켜주면 모든 게 다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고 무슨 법치주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 그 부작용으로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공수처가 뭘 했으며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렇다고 공수처법을 그런 것까지 촘촘하게 다 생각해서 규정을 명확히 했냐? 그것도 없잖아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어? 그냥 그렇다고 검경 수사권 조장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놔가지고 예. 이런이 터졌을 때 누가 서로 자기 주장 가지고 했을 때 뭐 해결해 줄 사람도 없는 거고. 근데 결국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요 공수처 검찰의 힘 빼기만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라 공수처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이렇게 속내가 통하는 그런 라인업을 만들어 올 수 있으니까 혹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검찰한테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을 거라는 걱정도 공수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덜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 고려도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. 뭐 그건 제가 볼 때 맞아요. 네. 근데 이번에 결국은 민주당하고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짬짬이 같이 네.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 민주당에서 그 전현희 의원이 아마 대표 받을 공수처 검사 정년을 63세 보장하고 규모도 확대해주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앞장서서 무리하게 영장 쇼핑해서 서부지법에서 받고 그리고 또 체포하러 또 수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체포해 그러니까요. 오고 그때 뭐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네. 가라 뭐 이런 국저 민주당 의원들이 막 예. 있었죠. 그러니까 그런 공을 아마 치하하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공수처가 그런 논란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수처 잘했다고 그러면 상 주는 겁니까? 논공행상 네? 벌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나오긴 나왔어요. 아니 네. 당연하죠.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 정년 보장해주고 뭐 예산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법을 좀 더 손봐서 예. 명확하게 선을 갈라서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선발 제도와 절차를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뭘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지금까지 공수처 그 만든 지 한 4년 5년 됐습니다만 했던 사건이라는 게 다 손에 꼽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. 영장 다 기각당하고. 기소를 뭐 3건인가 4건 했는데 그동안 쓴 예산이 한 800억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한 건 기소당 그냥 얼추 계산하면 한 200억 이상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이 있을까 싶어요. 그걸 더 키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왜냐하면 말 잘 들었다 이거 같아요. 말 잘 들었잖아요. 야 그 검찰이 잡으려고 너희가 갖고 와서 어쨌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라. 그렇죠. 확보해서 이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. 그거밖에는 결국은 민주당의 소원을 들어준 거 밖에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뭐가 예쁘다고 공수처가 그렇게 난리 논란을 불러기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왜 이제 와서 거기다 논공행상을 하는 그런 엉덩이 툭툭툭 쳐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공수법 저법 개정안을 만들지 이상하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예산 파동 때 그 검찰, 경찰, 특경비, 특활비 다 없앴잖아요. 공수처는 아시잖아요.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수사하는 게 잠복을 할 때도 있고, 그다음에 그렇죠.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, 우리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신세계 영화도 보고. 예. 마약 수사할 때는 예. 밝힐 수 영수증 밝힐 수 그럼요. 없는 그런 뭐 필요할 수도 오랫동안 있어요.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쓰는 게 특경비 특갈비인데 그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? 그럼 진짜 그 뭐 저기 어디 극한직업 나온 것처럼 뭐 치킨집 뭐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치킨 차려야 됩니까?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걸 다 깎아놓고 공수처다니까 공수처한테 예산 주고 뭐 정년 늘려준다?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아유. 대한민국 입법부가 얼마나 그동안 괴물처럼 폭주해왔고 괴물처럼 거대해졌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부재했는지. 예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고 만약에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요. 민주당이 야석이 180 몇 석이잖아요. 뭐 189석으로 189석이죠. 예. 189석의 입법부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표변의 달인이고 말바꾸기의 달인인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한민국 5년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? 그다음에 절대 이재명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위헌 판결을 해줄 것 같지 않은
그리고 권고한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이면 대통령이 또 2명 임명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선 그래요.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도 그 후임으로 그러면 똑같이 또 이재명- 불법 연구에 하는 거죠. 뭐.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임명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면 뭐 문영배 이미선보다 더한 뭐 헌법재판관이 나올 수 있죠. 뭐 그러니 최강욱 헌법재판관이랄지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그 삐뚤어져 버린 이 입법부의 독재와 헌재와 이 사법 시스템에서의 일방적인 좀 편향성 같은 걸 바로잡으려면 만약에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.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. 나라를 구하고 살리고의 문제입니다. 정말. 맞습니다.